매주 이 시간 뇌가 가진 신비한 능력과 작용 원리를 살펴보고 생활 속에 응용할 수 있는 훈련 방법도 알아봅니다. 재미있는 뇌 이야기 한국뇌과학연구원의 브레인 트레이너 노형철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고 보니까 뇌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한 지도 한 석 달째 접어든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문득 뇌가 어떤 과정으로 언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지 그게 네. 궁금하더라고요. 네. 뇌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뇌가 이제 생성되는 것이 기원을 이제 살펴보면 또 뇌에 대해서 기능을 많이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수정란에서부터 이렇게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그 세포가 이동을 하면서 이제 사람의 형태를 갖추게 되면서 태아가 자라게 되는데 그 태아 때부터 뇌가 생겨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아 때는 네네네. 심장부터 생기는 거 맞죠? 네, 이제 그쪽 그렇죠. 심장이 먼저 생기고 순환계하고 그다음에 이제 골격계랑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이 같이 생겨나는데 뇌가 그 과정에서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뇌가 만들어지는 거군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보통 이제 임신 4주째 접어들면은 기본적인 뇌 구조가 나오게 그래요? 돼요. 네네네. 저희가 임신을 하면 심장 뛰는 소리를 그쯤에 듣잖아요. 그렇죠. 그 심장이 뛸 때 이미 뇌도 생성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네네. 그렇게 생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한 3개월쯤 되면은 이 뇌가 외부 환경을 이렇게 수용하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5개월쯤 되면은 뇌가 한 80% 이상 발달하게 됩니다. 지금 5개월, 3개월이라는 게 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네. 뱃속에서. 그래서 80% 이상 발달하게 되면서 이때 이제 청각이 발달하게 돼서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느껴지기 시작하죠. 5개월 정도 되면요. 네네네. 그래서 이때는 큰 소리로 뭔가 소리를 친다거나 싸우거나 하는 경우는 좀 삼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 큰 소리 나는 영화관도 그렇죠. 좀 네네네. 임신한 여성에게는 안 좋다고 그런 것들이 이런 거군요. 5개월 되면 청각이 발달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7개월쯤 되면 이제 운동에 대한 것이 점점 이제 갖춰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발차기를 하면서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8개월쯤 되면은 이제 뇌가 굉장히 많이 이제 형성이 되게 되고요. 이때는 성인 뇌세포의 2배에 가까운 뇌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1000억 개의 뇌세포인데 8개월째 되는 태아의 뇌세포는 2000억 개 정도 뇌세포가 더 많은 더 거예요? 많아지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렇게 수용하고 처리하는 그런 기능이 뇌에서 작동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이제 정리가 돼서 10개월째가 되면 다시 1000억 개가 돼갖고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네. 정말 신기합니다. 태아라는 것이 정말 우리나라는 왜 태어나면서 한 살 먹고 나오잖아요.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억울할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태아 때부터 뇌가 발달하고 심장이 뛰고 그런 소리라든가 반응을 다 한다는 걸 생각할 때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이를 셈하는 부분은 굉장히 좀 과학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게요. 수정된 이후부터 한 살로 치고 실제로 이렇게 기간을 세어보면 10개월 이후에 태어나는데 우리가 100일을 또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때 일정 계산해보면 그게 거의 1년에 가까운 그런 일정이 되는 거죠. 100일이 거의 이제 만 1년 정도. 그렇죠. 만 1년 정도. 수정란에서부터 시작해서 생명이 이렇게 이렇게 발달되기 시작하는 그 기간 자체가 이제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일 잔치하는 것이 사실은 수정된 날로부터 거의 1년 그렇죠, 잔치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런 셈이라고 되는 볼 수 거군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태아 때부터 그러니까 뇌 교육, 어떤 두뇌 개발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요새 엄마들은요 아기를 갖고 나면 수학 정석을 푸는 엄마들도 있어요. 요새도 수학 정석 푸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본인이 학교 다닐 때 풀었던 그 수학 정석을 다시 꺼내서. 근데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네. 태아에게 네. 두뇌 개발에 네.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일까? 아, 네. 아닙니까? 참, 네. 어쨌든 뭐 영향을 주긴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래도 공부를 하고 노력하는 부분에서 영향을 주긴 하겠습니다만,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수학 문제를 더 풀고 뭔가를 더 배우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산모의 스트레스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 수학 문제를 푸시는데 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푸셨다. 그러면 네네. 오히려 태아에게는 안 좋은 활동이 되는 거죠. 수학 문제를 풀고 안 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네네. 산모가 그렇죠. 스트레스가 없어야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생기게 되면 예. 산모의 몸에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예. 태아에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태아의 혈액과 네. 영양 공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한을 하게 됨으로 해서 태아가 정상적으로 자라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데요. 그럼 산모가 스트레스가 없을수록 네. 아이의 두뇌는 더욱더 발달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스트레스가 이제 스트레스로부터 좀 편안해지고 예. 이완된 상태로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고 여유로운 상태로 있었을 때 좀 더 이제 태아가 예.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자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임신했을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유해 물질 이렇게 먹는 거를 되게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특히 예. 술, 담배는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얘기를 네. 하고 여러 가지 약이라든지 예. 뭐 그런 것도 했을 때는 많은 부분을 이제 제한을 하면서 복용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태아의 생장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뇌 세포가 생겨나고 또 여러 가지 몸의 세포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태내의 그런 화학 물질의 작용이거든요. 네. 세포들이 실제로 뇌세포가 처음부터 뇌세포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 뇌세포가 있는 장소로 뇌세포가 되는 장소로 세포가 이동을 합니다. 이주를 예. 합니다. 이주를 해서 뇌세포의 자리를 가면 뇌세포가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손하고 발의 위치로 가면 손하고 발으로 이렇게 분화가 예. 발달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이주가 정상적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 화학물질, 영양분이 굉장히 정상적인 상태로 잘 공급이 되고 유지가 돼야지 그렇군요. 그게 이제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네. 균형 잡힌 영양분 그렇죠. 섭취와 네. 스트레스가 없는 것. 그렇죠. 그것이 네. 두뇌 발달에 가장 중요한 네네. 요소군요. 그리고 또 하나를 더 꼽자면 이제 예. 신선한 공기도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접하는 물, 공기 이런 것이 실제로 태아의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정상적인 상태라면 잘 섭취를 할 수 있겠죠. 예. 정상적인 상태라면 공기도 잘 흡입할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환경적으로 받쳐준다고 하면 태아는 굉장히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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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항상 네. 태교가 중요하게 네네네.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정말 맞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태교라는 게 정말 중요한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산모가 이런 태교를 통해서 네. 태아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태아의 사랑하는 마음을 보내주고 하는 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영향이 엄청 크고요. 그런 것이 또 산모의 스트레스를 또 긍정적으로 완화하고 예. 이렇게 긍정적인 정서가 일어나게 하는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또 몸 상태도 되게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두뇌 트레이닝, 스트레칭 같은 예. 것들을 또 겸한다면 네. 훨씬 더 건강하게 이제 출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 봅니다. 네. 그러면 네. 산모가 할 수 있는 두뇌 트레이닝 같은 거 간단한 거 뭐 네. 없을까요? 가장 이제 쉽지만 너무 중요한 것이 복식 호흡이거든요. 아, 복식 호흡이요? 네. 근데 이것을 예. 이제 절대 무리해서 하면 안 되고요. 이것을 편안한 자기의 호흡의 깊이에 맞춰가지고 네. 숨을 크게 들여 마시고 내쉬고 하고 여유로운 그런 호흡을 한 10회 정도만 틈나는 대로 해줘도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태뇌 산소 공급이라든지 예. 여러 가지 정서적인 이완에 많은 도움이 되고요. 이런 것을 하면서 또 긍정적인 상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예쁘게 자라는 예. 그런 모습, 그리고 태어났을 때 정말 환하게 웃으면서 나를 맞이하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그런 그 호흡을 한다면 예. 그것이 훨씬 더 이제 더 수월한 분만과 그 태교가 될 수 있도록 예. 도와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른들 말씀이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네. 것만 보라는 게 네네네. 사실은 다 네. 이렇게 뇌과학적인 그렇죠. 이론인 네. 거네요. 네, 그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복식호흡은 네. 그럼 일반인들이 그 복식호흡을 해도 두뇌 네. 훈련이 되는 겁니까? 그럼요. 아, 그럼요. 그렇군요. 예. 그 호흡 자체만 의식을 해서 호흡을 천천히 하는 것만으로도 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재미있는 뇌 이야기 한국뇌과학연구원 브레인 트레이너 노형철 연구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